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정상회동은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영토 자유의 집에서 북미가 정상회담을 열어 하노이 이후 정체되었던 비핵화 협상이 다시금 동력을 찾게 한 쾌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6월 30일 북미 판문점 정상회담을 보면서 우리 정부가 한때는 운전자 자처하더니 이제 손님이 됐다, 이런 비아냥도 했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우리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 2월 하노이에서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사항 발표 없이 끝난 이후에 북미 간 대화가 교착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국면에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는 북미 간 대화의 재개였습니다. 6월 30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일은 북미 간 대화의 재개를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충분히 말씀하시도록 도와드린 것, 그것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정치인이나 스스로 주인공이 되고 얼굴을 내고 각광을 받고 싶은 것이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본능을 오히려 억누르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 즉 북미 대화 재개라는 목표를 위해서 뒷자리에 한 발짝 뒤에 물러서 계신 것도 용기였고, 그 결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북미 정상 모두 문재인 대통령께 고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27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습니다. 양측의 그 중요한 차이점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네, 아시는 것처럼 작년 6월 12일이었습니까?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크게 보면 4가지의 합의를 했었습니다. 북미 관계 정상화, 북한 체제 보장, 북한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 4가지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미군 유해 송환은 한 차례 이미 이행이 됐고요. 2월 달 하노이에서는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일정한 접근, 북한 체제 보장을 위한 일정한 접근, 여기까지는 양측에 큰 이견이 없이 합의랄까 비공식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만, 문제는 비핵화의 1단계 진전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간에 기대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 문제에서 그 합의가 발표되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그럼 판문점에서 어떻게 양측이 좀 의견을 좁혔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까지 두 분이 깊은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전부를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께서 북미 정상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 대통령께 알려드렸었고요. 그 판문점 회담 전에 그날 오전에 청와대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런 의미 있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북한 비핵화의 접근 방법에서 동시적 병렬적 접근에 합의했다, 의견이 일치했다 하는 발표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전개이고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에도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지난번 판문점 회동 이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의 목표를 핵 동결로 바꾸었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미국 신문이 그렇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번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는 비건 대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의 확고한 목표는 북한의 핵 폐기고요. 동결, 즉 핵활동의 중지는 핵 폐기로 가기 위한 당연한 전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동결이 목표가 아니고요, 목표일 수도 없고 북한에게 완전한 폐기가 목표라는 건 불변의 사실입니다. 지난 하노이에서도 그랬고 앞으로의 실무 협상에서도 비핵화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게 중요한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한반도 비핵화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번 그 227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안을 보내서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으로 국제사회가 이미 라틴 아메리카 또는 동남아시아 비핵지대 또는 비핵무기 지대로 불리는 이런 지대를 만들 때 도입한 비핵화의 개념, 즉 핵무기의 제조, 생산, 실험, 취득, 배치, 저장 등을 금지하는 것을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으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간명하면서도 이미 국제사회에서 검증한 그런 비핵화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셔요? 네, 아시겠습니다만 1992년 1월에 서명된 그때가 노태우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때 남북 간에 합의돼서 서명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미 남북 간에도 합의된,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사실상 공인된 정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체제 구축에는 또한 북미 관계, 적대 관계 해소가 필수입니다. 제재를 가하면서 그러면서 또 적대 관계를 해소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하고자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상응해서 적절한 제재 완화 또는 제재 해제 문제가 반드시 함께 수반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 제가 언급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요즘에 비건 대표가 많이 말씀하시는 동시적 병렬적 접근, 그리고 6월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이 바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취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북한이 최근 들어서 소위 통미봉남 정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우리 사회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도 아니고 또 그럴 수도 원천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남북 간의 신뢰 유지는 설령 북미 관계가 교착된다고 하더라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바로 남북한 간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혹 이야기하는 린치핀, 바로 그게 남북한 간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4.27 판문점 선언 또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 양측이 합의한 것을 양측이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하려고 할 때 뭐 유엔 제재라든가 뭐 많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은 유엔에다가 제재 예외 조치도 신청하고 또 우리가 찾아본다면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무슨 그 금강산 관광 문제도 우리가 집단적으로 한다면 어려울지도 모르겠으나 개인적인 관광 이미 뭐 다른 나라들에서도 하고 있죠. 이런 게 허용된다라든가 또는 인도적인 그런 지원 문제 이런 것도 좀 더 과감히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의 재개에는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기류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사정 이것이 대전제가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식량 지원처럼 WFP나 FAO가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렵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식량 지원이 더 쉽게 이루어진 것처럼 그런 요인은 있겠습니다만은 가능하다면 국제사회와 협의하고 공조해 가면서 그런 일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